네, 저는 오늘 Building on Efficient 스나크 발표를 맡게 된 허재영 교수님 연구실 소속 이현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스나크를 빌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스나크는 이제 두 가지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폴리노미얼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롭스, 이제 폴리노미얼 IOP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폴리노미얼 IOP 형태로 이제 증명을 구성한 뒤에, 그다음에 이 폴리노미얼 IOP에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을 함께 사용을 하여서 이제 스나크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네, 우선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는데 이제 커미먼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커미먼트는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커밋하는 이제 커밋 알고리즘과 그 커밋된 메시지를 이제 확인하는 버리파이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퍼티,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바인딩 성질은 커미먼트 값을 다른 메시지로 이제 오픈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존의 커밋한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버리파이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커밋했던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로 이렇게 위조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위조 가능한 메시지가 존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프로듀스 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제 바인딩 성질이고요. 이게 이제 GK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운드니스와 이제 관련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메시지에 대한 커밋 값이 아니라 다른 커밋 값을, 그러니까 다른 커밋 값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사운드니스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딩 프로퍼티는 이제 커미먼트 값을 가지고 그 커밋 이전의 메시지를 이제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성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로널리지니스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방금은 이제 일반적인 커미먼트 스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는 폴리노미얼, 커밋 대상이 이제 폴리노미얼일 때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노테이션을 설명할 텐데요. 이제 프라임 필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이제 프라임 필드로 이제 폴리노미얼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d보다 작은 디그리를 가지는 모든 폴리노미얼의 셋을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폴리노미얼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폴리노미얼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x는 이제 베리어블들 들어가는 자리이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여기 개수들이 이제 폴리노미얼에 이제 정보를 담겨 있을 텐데, 이 폴리노미얼 하나는 이제 d 플러스 1의 필드 엘리먼트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그리 정보가 이제 뒤에도 말을 하겠지만, 디그리 정보가 폴리노미얼에 있어서 이제 디그리 정보는 이제 루트의 개수, 다시 말하면 이제 근의 개수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디그리 정보를 이제 표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셋업 알고리즘, 커밋 알고리즘, 이벨루에이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사실 그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자체에서도 오픈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은 그 제로널리지에서는 그 스나크 자체에서는 쓰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셋업 단계인데요. 이제 디그리 값을 받아서 이제 퍼블릭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셋업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커밋먼트는 이제 이전에 셋업 단계에서 생성하는 퍼블릭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커밋하고자 하는 대상인 폴리노미얼 그리고 이제
랜덤리스 R을 넣어서 이제 커밋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밋의 대상이 되는 F는 이제 디그리 D 이하인 이제 폴리노미알이겠죠.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이 여기서 중요한데,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은 이전에 커미먼트 알고리즘에서는 없었던 개념인데요. 이게 폴리노미알이란 성질 때문에 이제 논할 수 있는 건데, 우선 이제 커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x랑 y. 근데 이 x랑 y의 관계가 이제 fx가 y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포멀하게 쓰자면 이제 일종의 스나크인데요. 이밸루에이션 알고리즘 자체도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프로버랑 버리파이가 모두 알고 있는 게 퍼블릭 파라미터 커미트먼트 값, 그다음에 x랑 y. 그리고 이제 니트니스는 이제 그 폴리노미얼 f랑 그다음에 커밋할 때 썼던 랜덤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x에다가 f에다가 x를 대입하면 이제 y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이 f가 이제 제대로 이제 정의된 폴리노미얼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커밋 값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이제 이밸루에이션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커밋먼트에서 만족하는 바인딩 프로퍼티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폴리노미알과 이제 사용하는 랜덤 리스트들을 이제 커밋먼트 값을 같은 커밋먼트 값에 대해서 이제 다른 두 가지 밸류로 오픈할 수 없다는 것이 바인딩 프로퍼티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 자체가 또 하나의 스나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규먼트 오브 널리지,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의 아규먼트 오브 널리지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그 폴리노미알 타임 내에 이제 작동하는 익스트랙터가 이제 존재해서 이제 F랑 R을 이제 추출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커밋먼트 이제 하이딩을 줘서 이제 커밋먼트 자체를 보고 유추할 수 없게 할 수 있고요. 이밸루에이션 알고리즘 자체에서도 이제 제로 널리지를 리스트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영지식성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이제 컨스트럭트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할 건데요. 우선은 그 트랜스페런트 셋업이랑 이제 트러스티드 셋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폴리노미얼 커밋먼트에서도. 근데 이제 트러스티드 셋업 자체는 이제 신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트랜스페런트 셋업이 되는 이제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이제 좀 선호를 하겠죠. 물론 이제 성능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티드 셋업 폴리노미얼 커밋먼트에는 이제 케이트 페어링을 사용하는 케이트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스킴이 있고요. 그리고 트러스티드 셋업이 아닌 트랜스페런트 셋업은 이제 지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게 좋냐면, 이제 커밋먼트 폴리노미얼 자체를 이제 커밋먼트한 이 커밋 값 자체가 이제 컨스턴트 사이즈여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이 커밋이 이제 컴프레션, 이제 압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폴리노미얼을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그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만큼의 이제 원소들을 모두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디그리가 D면 D 플러스 1개 원소를 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커밋먼트를 통해서 이제 컨스턴트 사이즈로 만들어서 보내면 그 프로프 사이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밋먼트 사이즈는 컨스턴트 사이즈가 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프로프 사이즈가 이제 로그 사이즈 정도 되면 좋고, 그 다음에 버리파이
타임도 이제 로그 정도로 이제 되면 좋고, 프로오버 타임은 이제 디그리에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컨스트럭트 하는 것이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가 이제 갖춰야 되는 이제 성질들, 갖추면 좋은 성질들입니다. 그럼 폴리노미얼 IOP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을 통해서 스나크를 이제 제너럴 서킷에 대한 스나크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이제 폴리노미얼 IOP의 뼈대에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을 이제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노미얼 IOP가 뭔지 잠깐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여기 뭐라고 쓰는 거냐면, 어떤 서킷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 서킷에 대해서 우선 제압식을 다항식 형태로 만들고, 그러면 이 다항식이 이제 성립을 하면 이제 서킷에 대해서 이제 성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제약식을 만든 다음에 이 폴리노미알을 가지고 이제 폴리노미알 IOP를 적용하여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폴리노미알 IOP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버랑 이제 버리파이어 사이에서 인터랙티브 프로프인데요. 근데 프로버는 이제 폴리노미알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내는 것처럼 써놨는데, 사실 약간 오라클 형태로 이제 버리파이어가 이제 쿼리를 던지면 답하는 식으로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던지면 그 특정 포인트에 대한 함수값을 던지는 형태로 이제 오라클 형태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버리파이어가 자체적으로 랜덤을 뽑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과정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폴리노미얼 IOP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받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버리파이어를 해서 이제 통과 혹은 이제 리젝 하는 것이 이제 버리파이어가 하는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프로퍼티가 이제 컴플리트니스를 만족해야죠. 이제 어떤 서킷에서 이제 적합한 위트니스를 가지고 프로토콜을 수행한다면 당연히 이제 버리파이어가 이제 억셉을 해야 되고요. 사운드니스는 이제 적합한 위트니스가 아니라 이제 거짓된 위트니스를 가지고 이제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경우에 프로토콜을 프로버가 프로토콜을 통과할 확률이 작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사운드니스 더 나아가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이제 프로프 오브 널리지는 이제 그 프로버가 위트니스를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제 증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포멀하게 쓰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로 널리지니스가 필요하면 그 랜덤니스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터블하게 컨스트럭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나크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폴리노미얼 IOP에서 이제 폴리노미얼이 총 C개, 그 다음에 쿼리 수가 Q개라고 하면, 원래는 뭐 되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오라클 쿼리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 오라클을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로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을 미리 간단히 설명하자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미리 보내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포인트들을 넘겨주면 프로버가 이밸류에이션 값과 그 다음에 그것에는 이밸류에이션 프로프를 보내주는 형태로 이제 그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폴리노미얼 T기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IOP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T기에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먼저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에 대해서는 이제 쿼리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이제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폴리노미얼 IOP 자체는 인터랙티브 프로프인데, 근데 버리파이어의 역할은 이제 랜덤리스를 보내주는 것을 구현되기 때문에 퍼블릭 코인이고, 그래서 PH 하미르 휴리스틱을 사용하여서 논 인터랙티브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나크의 프로프 사이즈는 이제 T개의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사이즈랑 Q개의 이밸류에이션 프로프들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버리파이어 타임은, 버리파이가 해야 되는 것은
큐게이지 폴리노미얼 이밸루에이션 프로프를 버리피케이션 해야 되고요. 이밸루에이션 알고리즘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IOP 자체에 대해서 이제 버리파이어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버가 해야 되는 연산들은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이제 하는 것, 커밋을 하는 것, 그 다음에 IOP에서 이제 프로버의 역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노미얼 IOP를 이제 컨스트럭터는 핵심의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폴리노미얼 자체를 이제 검증한다는 것은 개수들을 다 이제 d 플러스 1개를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하죠. 하지만 디그리가 엄청 크면 그렇게 일일이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이제 폴리노미얼의 성질을 이용해서 랜덤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털 티어렘 오브 알지브라 그러니까 디그리가 d 이하인 폴리노미얼은 아무리 많아봤자 디개의 이제 디개의 제로를 가진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그냥 랜덤한 포인트에 대해서 함수값을 계산했을 때 그 함수값이 0이 될 확률은 이제 프라임 필드 P의 크기를 이제 디그리로 나눠준 분의 이제 디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필드의 크기를 크게 잡으면 디그리로 이렇게 디그리를 나눠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니글리저블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오차가 있긴 하지만 되게 이제 작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썸 유즈풀 가젯 이제 여러 테스트들이 있는데요. 이전에 어떤 폴리노 필드에 이제 프리미티브 K 루트 오브 유니티 이제 오메가를 찾겠습니다. 오메가의 이제 오더는 이제 K인 오더가 K인데 오메가를 잡을 건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필드의 सब셋을 또 생각을 합니다. H는 이제 1부터 오메가 K-1까지. 오메가 오더가 K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은 다 이제 다른 원소들이고요. 그리고 이 H셋은 이제 XK-1에 서로 다른 K개의 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폴리노미얼과 필드 원소 BC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선 제로 테스트는 이제 폴리노미얼 F가 이제 H에서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썸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폴리노미얼을 이제 H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넣어서 더한 값은 이제 B가 된다라는 걸 체크하는 것이 썸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덕트 체크는 이제 함수값 대입해서 이제 다 곱한 것들이 이제 C가 된다는 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제로 테스트 on H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로 테스트는 이제 H에 대해서 모든 값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xk-1로 나뉜다는 것과 이제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노미얼 Q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fx가 있으면 이제 fx가 여기에서 제로가 된다는 것은 xk-1로 나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나눈 폴리노미얼 qx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버리파이어한테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버리파이어는 이제 랜덤한 포인트 R에 대해서 랜덤R을 보내면 이제 프로버가 이제 QX랑 FX에다가 R 넣은 것을 이밸류에이션 한 프로토콜을 돌려서 QR과 FR을 구해서 다음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아까 펀더멘털 티어럼 오브 알지브라 또 다시 말하면 이제 슈바르트 지펠레마를 통해서 이제 니글리지어블한 에러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버리파이어가 해야 되는 연산이 무엇이냐. 이제 R은 이제 그냥 랜덤을 뽑는 거고요. 그리고 QR과 FR은 이제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이밸류에이션 버리파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그 K는 뭐냐면 여기서
K 자체는 이제 퍼블릭하기 때문에 RK-1는 직접 계산해 줍니다. 그럼 지수가 K이기 때문에 이제 로그 K만큼의 이제 연산이 필요하니까 여기 O 로그에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but can be done in 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evaluation verify를 사실은 각각을 해야 되지만 이제 배치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랜덤리스를 따로 보내서 하나의 폴리노미알로 만들어서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을 하나로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체크 on H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타가 있어서 제가 수기로 고쳤는데요. 우선 이제 디그리 K보다 디그리 K인 이제 폴리노미알 T에 대해서 이제 디그리 T 이전에 이제 F에 대해서 이걸 체크하는 게 목표고요. F는 이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T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컨스트럭트를 합니다. T가 1일 때는 F1과 같게, 그리고 T 오메가 S는 F 오메가 I들을 이제 다 곱한 형태로 이렇게 컨스트럭트를 해주는데요. 이거는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사용하면 이제 충분히 컨스트럭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 F1 이제 WS, 이 포인트 지나는 폴리노미알은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을 이제 만족을 하게 되고요. T에 오메가 K-1을 넣으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들을 이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렘마를 사용할 건데요. 이 식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해서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이 F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두 식들을 이제 체크하는 방향으로 이 프로덕트 체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덕트 체크 on H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F는 이제 디그리가 K 이하인 F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폴리노미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T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T를 이제 컨스트럭션을 하고요. 프로버가 하는 겁니다. 프로가 컨스트럭트를 하고 그 다음에 T1X를 다음과 같이 네, T1X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QX를 만들어줍니다.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T1X는 이제 H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SK-1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랑 Q를 이제 프로버가 이제 버리파이어한테 이제 보내주는데, 정확히는 이제 커밋 값을 보내고 이제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죠.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QT 커밋한 걸 보내주고 버리파이어가 랜덤한 값을 보내주면 이제 이 TX랑 QX에 대해서 다음과 각각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을 이제 돌려줍니다. 그러면 버리파이어가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다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식, 아까 렘마에서 봤던 두 가지 식을 체크를 함으로써 이제 버리파이어는 이제 이 프로토콜을 이제 억셉트 혹은 리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렁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아까까지는 이제 폴리노미얼 IOP에 이제 그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서킷을 이제 어떻게 폴리노미얼 컨스트레인트로 변환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킷들은 이제 일반적인 아리스메틱 서킷을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마다 덧셈이든 곱셈이든 다 상관없이 모든 게이트들마다 이제 넘버링을 해줍니다. 넘버링을 해주면 0번 게이트에 레프트 인풋, 라이트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와이어가 있을 거고요. 이제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 각각 이제 세 가지 와이어들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 건데요. 저는 이제 서킷의 인풋들을 이제 인코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디그리 D는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면,
예, 서킷 사이즈는 게이트 개수죠. 게이트 개수 3개 더하기 이제 인풋의 이제 길이를 이제 D로 잡을 거고요. 그래서 그 D의 이제 H셋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X 인풋,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의 인풋들에 대해서 이제 서킷을 다음과 같이 쓸 건데요. 이게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제 인풋에도 이제 넘버링 인덱스가 있잖아요. J번째 인풋에 이제 밸류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 컨스트럭트하는 것도 이제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VX를 이제 컨스트럭트를 이제 해서 이제 인풋 인덱스랑 이 인풋에 할당된 밸류랑 맞는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서킷의 인풋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서킷 인터벌 밸류, 인터널 밸류, 이 서킷 내부의 이제 와이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요. 우선 각각의 이제 게이트에 대해서 넘버링을 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게이트에 대해서 레프트 인풋, 라이트 인풋, 아웃풋 해서 3가지 와이어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보통 오메가를 잡아서 오메가의 3L, 3의 배수들은 레프트 인풋 게이트, L번째 게이트 레프트 인풋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L 플러스 1은 라이트 인풋, L번째 게이트 라이트 인풋, 그 다음에 3L 플러스 2는 L번째 게이트의 아웃풋으로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서킷의 와이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오메가로서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와이어들에 대해서 넘버링을 했으면 이 와이어들의 연결 상태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목적일 거고요. 우선은 이제 게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게이트와 이제 와이어들이 연결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트 폴리노미알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요. 셀렉트 폴리노미알은 이제 오메가 이제 3에 L을 넣으면 이제 1동을 0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이제 4번째 게이트에 대해서 4번째 게이트가 에디션 게이트면 1을 출력하고 멀티플리케이션 게이트면 0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질을 만족하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폴리노미얼 P는 이제 그 인덱스 오메가 i를 넣으면 그 와이어에 해당하는 밸류를 출력하는 함수인데요. 그러면 이 값들에 대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 값은 1번째 게이트 레프트 인풋 밸류가 될 거고요. 라이트 인풋의 밸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에디션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SX는 1로 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살아나고 이 파트는 0이 돼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값을 이제 더한 값이 나올 텐데 이 두 와이어에 대한 할당된 값들을 더한 값들이 이제 아웃풋 와이어가 나와야지 그래야 이게 에디션 게이트로 연결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두 개의 인풋들이 멀티플리케이션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0이니까 여기가 이제 캔슬이 되고 여기가 1이 되어서 이제 두 개의 와이어들을 곱한 것들의 아웃풋이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지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게이트와 와이어들의 연결 관계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이트와 와이어들 간의 관계를 이제 체크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와이어들 간의 이제 연결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와이어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이 또 다른 게이트 인풋이 될 거잖아요. 그런 연결 관계를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제를 들은 것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게이트에 대해서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연결 관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X1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와이어랑 이 와이어랑 할당된 게 이제 같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게이트의 에디션 아웃풋 와이어가 이제 오메가 2로 이렇게 쓸 텐데, 어, 이것과 이제 이 세 번째 멀티플리케이션 게이트의 레프트 인풋에 이제 할당된 그 와이어의 밸류들이 이제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결 관계를 이제 보이는 게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또 함수를, 이제 로테이션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로테이션 함수 W는 이제 연결 관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할당된 값들이 같을 거니까, 이제 여의 예제에서는 마이너스 2랑 1과 3이 이제 다 같은 걸로 연결돼 있죠. 마이너스 2랑 1이랑 3이랑 이제 같은 값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각각 이제 시프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이런 식의 성질을 만족하는 이제 폴리노미얼을 생각해 줄 건데요. 이 폴리노미얼 컨스트럭션 하는 것도 이제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디그리가 한 D 정도가 나옵니다. 이 W 폴리노미얼 자체가. 그래서 이 다음 식을 만족하는지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서킷의 이제 컨트레인트가 이제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될 건데요. 와이어들이 연결 상태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PWX의 디그리가 D의 제곱이라는 점입니다. 디그리 P랑 디그리 W 자체가 D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성하면 이제 디그리가 이제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바로 검증을 하면 이 디그리에 비례해서 분산이 많아질 거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프로드 체크 프로프를 사용해서 이제 디그리는 이제 D로 바운드되는 폴리노미알을 사용하여서 체크를 합니다. 네, 우선 다음과 같은 이제 이 식을 바로 체크하지 않고 이제 다음과 같은 렛마를 사용하는데요. 이 식을 만족하면 이제 LYZ가 이제 1, 그러니까 컨스턴트 폴리노미알이라는 거죠. 이 LYZ가 이걸 만족하고 때 이제 PX는 PWX를 만족한다 이 말인데, 잘 생각해보면 WX가 X랑 이제 같아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같아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다 곱하면 이제 캔슬이 결국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이 나와야 되고요. 제대로 했다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1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프로토콜을. 버리파이어가 이제 랜덤한 YG를 이제 보냅니다. 왜냐면 이제 Y랑 G에 대한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할 때 랜덤한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버는 이제 에러원 폴리노미얼을 이제 다음과 같이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버랑 이제 버리파이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식에 대한 프로덕트 체크랑 다음 식에 대한 이제 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왜 보여야 되는지 좀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써봤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폴리노미알이 이제 컨스턴트 폴리노미알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슈바르츠 벨렌마에서 그냥 랜덤한 포인트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체크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1X가 다음과 이런
그 x는 x에 대한 함수로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L1 x는 이제 x에 대해서 모든 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1이 돼야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게 목적이죠. 여기서 프로덕트 체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노미알이 프로버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폴리노미알이 그 H 셋들의 원소들에 대해서 프로덕트를 하면 1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얘가 1을 만족하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 L1 X는 다음과 같이 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L1 바는 디그리가 D 이하인 그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거고요. 이 뒤에 텀은 그 어차피 어떤 x를 넣어도 0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텀은 따로 분리를 해줄 수,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L1 x에 대한 디그리를 따로 이제 체크를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 텀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체크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식이고요. 정확히는. 근데 제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그리를 알고 싶은 거면 디그리 테스트. L1 x가 이제 디그리가 이제 d보다 작다는 것을 이제 보여야 이제 컨스턴트 폴리노미알인 것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디그리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이 제로 테스트는 L2x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질 수 있는데, L2x는 이제 그 H의 모든 엘리먼트들을 근으로 갖기 때문에 x의 d-1승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식과 2번식을 결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디그리가 d보다 작은 L1 바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식을 만족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QX가 만약에 0이 아니라는 것은 디그리 L1이 디그리 D보다 크다는 건데, 이 말인 즉슨 이제 PX 플러스 YWX 플러스 Z가 이제 0이라는 것과 이제 동치입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것과 동치인데 그 랜덤한 포인트에 대해서 PX 플러스 YWX 플러스 Z가 0이 되는 확률은 그 슈바르츠 벨렌마이에서 확률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써놓은 부분은 확률이 되게 낮고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통해서 이제 디그리가 D 이하로 바운드되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L1 X를 이제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함을 통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컨스턴트 폴리노미알 LYZ가 이제 LYZ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어떤 서킷을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변환을 하고 나면 체크해야 될 것은 게이트에 대한 체크는 이제 다음과 같이 게이트와 와이어의 연결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 인풋 밸류들에 대한 체크는 다음 식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와이어에 대한 체크는 이제 다음 식 아까 말해줬던 그 식을 체크함으로써 하게 되고요. 아웃풋은 이제 이 마지막 아웃풋 와이어는 W의 3 다음에 이제 할당하는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체크합니다. 이 네 가지를 체크하게 되면 이 서킷에 대해서 이제 계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만족하면 이제 서킷 세티스파이어빌리티를 이제 만족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 스나크가 이제 원하고 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는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플렁크 업이라고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나크도 이제 랜덤리스트 추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로 날리니스를 만족할 수 있게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메인 챌린징은 이제 프로버 타임을 줄이는 겁니다. 뭐 버리파이어나 아니면 프로프 사이즈는 로그 사이즈로 이제 줄이는 방법이 있긴 한데, 프로버 타임은 아무리 못해도 이제
그 서킷 사이즈의 리니어해서 그래서 그 컴플렉시티를 리니어 이하로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이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